자, 이제 문제 별로 안 어려웠지? 잠깐만. 자기력, 전기력과 자기력. 맞지? 그 다음에 마찰력까지. 자, 맞나? 그러니까 48페이지 9번부터 하면 되는 거야. 맞지. 자, 이거 답부터 먼저 쓰고 시작할게. 페이지 48페이지에 9번에 XO, XOO 다 했지? 10번, 에이 쉽잖아. 10번에 야 지금 바로 알겠구만. 1력, 1번 1력, 2번이 청력, 3번이 청력, 4번이 1력, 11번은 순서대로 자, 전기력, 자기력. 그 다음에 마찰력. 자, 12번에 순서대로 A, 그 다음에 A, 그 다음 C. 13번은 기읍, 리을. 14번은 작, 작. 자, 단성기 문항을 할 거고. 자, 뒤에 전기력 가격시 페이지 52페이지. 그치? 12번에 3번, 13번에 2번, 4번, 14번에 1번, 5번, 15번에 3번, 16번에 4번. 예, 17번에 2번, 18번에 3번, 19번에 5번, 20번에 3번, 21번에 2번, 5번. 자, 그 다음에 뒤에 내가 업에 1, 2번 하랬지, 그렇지? 자, 업에 1번에 2번이고 2번에 2번이야. 질문하시면 되지. 질문할 게 없겠지만 그래도 지워봐야 증명해야지. 16번 다시. 이게 16번. 전기력과 자기력 공통점. 16번에 4번. 맞네. 자, 전기력과 자기력 끌어당기는 힘만 존재한다. 아니지. 청력도 있고 인력도 있고. 그치? 기억 틀렸고 니은 떨어져 있어도 힘이 작용한다. 맞지? 전기력과 자기력.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힘이 약하다. 약하다는 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맞고. 자, 운동마향과 물체의 운동마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거는 리얼 설명은 전기력과 자기력 설명이 아니고 마찰력 설명이거든. 그래서 틀린. 그래서 둘이 공통적인 거는 그치? 니은 딕. 그래서 4번. 16번 맞지? 질문하고. 또 뭐야 질문해야지. 은성아 질문 없어? 이런 질문 없어? 괜찮아? 질문 없어? 자, 그러니까 그 내신은 그렇게 안 어려울 거야. 자, 그 다음에 탄성력 하고 나서 부력은 우리 책이 없어가지고 개정돼가지고 새로 들어와가지고 부력은 따로 할게요. 자, 따로 프린트 들어줄게. 자, 탄성력. 이게 힘은 그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탄성력까지 같이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자 이제 마지막 힘이 두 개 더하면 돼. 탄성력하고 부력하면 돼. 자, 이제 탄성력. 이것도 공식 있어요. 우리 있잖아. 한번 생각해봐. 우리 중력 공식부터 시작해. F는 9.8m. 이게 중력인데 여기에 만율력에서 나왔댔지. 라지 G의 R 제곱에 라지 M 스몰. 근데 이 전기력 공식이 있었어. 전기력 F는 K에
R 제곱에 Q1 Q2 뭐 라지 Q 스몰 Q 해도 되고 Q1 Q2 그렇지? 이건 전기력. 이건 전기력. 자기력은 그 공식이 저기 어디지? 전기 파트에서 할 거야. 여기 요거는 만율력. 여기서 이게 나온 게 중력. 그 다음에 마찰력은 보통 스몰로 쓰고 마찰력. 마찰력은 어떻게 쓰냐면 이상한 모양 이렇게 생긴 거. 뮤라고 해야 돼. 여기다가 N 이렇게 붙였어. 근데 이게 수직 간격인데 뭐랑 크기가 똑같다? 무게랑 똑같다. 그렇지? 요거까지 할 거야. 그렇지? 이제 탄성력 있지 있는 거야. 탄성력. 탄성력. 자, 일단 공식 쓰고 시작하는 거야. F는. 자, F는 쓰고 이제 설명할게. F는 마이너스 KX. 이거. 우리 책에는 공식은 없어. 왜냐면 고등학교 책에 나오니까. 근데 설명은 있잖아. 저 공식을 알면 되게 쉬워. 자, 변형된 물체가 원래로 돌아가려는 힘. 그치? 그래놓고 뭐라 했냐면 방향에 탄성체가 변형된 방향과 반대 방향. 그러니까 과학에서 반대 방향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 그러면 그걸 수식적으로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이게 반대 방향이죠. 근데 이게 변형된 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반대 방향이거든. 그래서 반대는 반대인데 요거를 자 반대는 맞는데 요렇게 마이너스 힘에 마이너스가 들어 요런 게 복원력이야. 얘는 미안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럼 선생님 그럼 그치 탄성력은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거. 예를 들어서 용수철이나 고무줄 같은 거 생각하면 돼. 자 용수철 원래 용수철 이렇게 된 용수철이 있어.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났다고 생각해봐. 원래 길이에서 이만큼 늘어났어. 그러면 내가 주는 이 힘이 이렇게 주고 있는데 내가 그치? 얘는 힘을 딱 놓으면 어때? 얘는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힘이 생겨. 제자리 요게 탄성이에요. 요게 탄성이에요. 그러니까 탄성이고 요 힘은 탄성이 아니고 요 힘은 내가 주는 힘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외력이고 탄성력은 이렇게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거고. 그러니까 변형된 거에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치?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간다 해서 요 마이너스 나왔어. 자, 그 다음에 요 x가 뭐냐면 x가 요 길이. 요걸 x라 표시해. 요거를 변형된 길. 변형된 길. 그러니까 변형된 길이에 비례해. 요게 변형된 길이야, 변형된 길이. 그러니까 변형된 길이가 크면 클수록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탄성력도 커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앞에 이 K는 뭐예요? K는 비례상수인데 탄성력, 그치? 보통 용수철 가지고 실험하면 얘가 용수철 상수. 왜냐면 생각해봐. 용수철마다 다 똑같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어볼게. 어떤 용수철은 1cm 늘리는데 10N이 들어. 그치? 어떤 용수철은 1cm 늘리는데 1N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 둘은 뭐가 다른 거지? 용철 상수가 다르. 그러니까 여기다가 1cm를 넣으면 하나는 10N이 되고 하나는 1N이 되는 거지. K 값이 다른 거지. 요게 용철 상수가 다른 거야. 요 둘은 용철 상수가 다르다. K가 다르다. 이런 거야. 자, 일단 요 K는 용철 상수다. 용수철마다 다 고유한 값이야. 자, 그러면 일단 요 공식을 보면 힘이 그치? 변형된 길이에 비례하는데 방향만 반대지. 그치? 외부의 반대. 그럼 크기만 따지면 우리가 크기만 따질 경우는 크기만 따진다는 걸 우리는 절대값이라 하거든. 크기만 따지면 방향 따지 말고 크기만 따지면 KX. KX. 자, 그러면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자,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몇 차 함수 나오게? 이 그래프로 그리면 이게 몇 차 함수냐면 변형된 길이 x가 여기 있어. 그렇지? 탄성력이 f라 할게. 그럼 요렇게 얘들아. 이게 몇 차 함수지? 얘들아? 1차 함수. 왜냐면 요 봐봐. 그러면 요 기울기가 봐봐. 요 기울기가 뭐게? 기울기가 이 기울기가 k. 그렇지? 이게 y, 이게 x, 이게 기울기가 용적 상수. 그치?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갑질이 나왔다. 자, 여기가 1cm 늘리는데 여기가 10N이라죠. 그러면 2cm를 늘렸어. 몇 뉴턴 이게? 이런 거 물어봐. 그치? 아니 1cm 늘리는데 10N이면 2cm 늘리면 몇 뉴턴이야? 2cm. 20N이지. 3cm 늘리면 30N이니까. 그러니까 끝이었거든. 근데 이렇게 생긴 이 식을 우리 책에다가 설명해 놓은 거야. 자, 일단 이번에 방향이 반대다. 그치? 방향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반대 방향이다. 뜻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탄성계의 크기 3번 봐봐. 자, 탄성체를 변형시킨 힘의 크기와 같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렇게 힘을 줬잖아. 그럼 탄성력도 이렇게 작용해. 근데 둘이 크기는 어때? 같아. 내가 10N을 당겨가지고 늘렸어. 그러면 탄성력도 10N 작용. 자, 그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는 뭐라 했냐면 변형된 길이에 비례한다 얘들아. 자, 비례가 이거야. 1차함수라는 뜻이야. 비례가 1차함수야. 비례가 1차함수야. 그래서 1차함수니까 크기만 따지면 F는 KX가 되는 거지. 이해됐지? 뭐 아무것도 없어 얘들아.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문제 이런 거야. 처음 길이가 있어. 1cm 늘리는데 2N이 들었어. 2cm 늘리는데 2N이 들었어. 4cm 늘리는 데는 몇 N 들게? 4N. 그치? 근데 이게 항상 있잖아. 변형된 길이가 있어. 거기서 탁 힘을 없애주면 제자리로 돌아가. 이게 탄성력이다. 그러면 요 힘의 크기가 이게 외력이라 아까 외부에서 주는 힘. 이거 탄성의 크기는 서로 어때? 같아. 끝이야. 끝. 끝이야. 자, 탄성력을 이용한 예는 뭐 양궁, 침대 뭐 쭉쭉쭉 있고 우리 책에 오른쪽 페이지에 2번에 그치? 오른쪽 페이지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그치? 자, 추의 무게, 그치? 추의 개수, 늘어난 길이. 자, 봐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여기 그래프를 볼게, 그래프. 자, 내가 요렇게 그래프가, 자, 탄성력은 1차 함수야, 얘들아. 탄성력은 1차 함수야. 늘어난 길이와 탄성력은 무슨 관계? 비례 관계야. 근데, 뭐를 조심해야 되냐면 그래프가 자, 두 종류로 주는 거야. 자, 하나는 여기다가 자, 요거처럼 이게 늘어난 길이. 그러니까 변형된 길이지. 요게 F 탄성력. 뭐 이렇게 줬어. 자, 그러면 자, A와 B. 자, 이거랑 자, 이번에는 봐라. 요쪽이 추의 개수라고 줬어. 우리 책에처럼 추의 개수. 추의 개수를 늘린다는 얘기는 힘을 증가시킨다는 뜻이야. 추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수록 당기는 힘이 세져. 자, 그럼 여기서 늘어나는 길. 자, 요거 CB라 이렇게 CB. 자, 이렇게 줄게. 얘들아 봐라. 자, 여기서는 자 요렇게 줬을 때는 이 늘어난 길이가 x지, 얘가 f지, 그치? 그러면 f는 kx니까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야? 기울기가 k잖아. 맞지? 그럼 기울기가 누가 더 커? a가 크지? 그러면 탄성 개수 용절 상수 k가 누가 더 커? a가 b보다 커. 됐니? 자, 근데 이봐봐, 얘가 이번에는 힘이야. 추의 개수, 얘가 늘어난 길이 x야. 그치? 그럼 반대로 돼 있잖아. 그러면 기울기가 얘에서는 기울기가 k분의 1인 거 알겠어? 근데 너 수학 배웠지? 그러니까 이거 알겠어? 기울기가 k분의 1인 거 역수. 자, 봐. 자, f는 kx라고 쳤을 때 얘가 x축이고 이게 y축이면 기울기가 k인데 x는 k, 그치? kx는 f라고 적어. 그럼 얘가 y축에 있고 요게 x축에 있어. 그치? 그러면 기울기가 뭐지? k분의 1이지. 그치? 내 말 이해되나? 이해 안 되나? 자, 그러면 그치? 자, 기울기가 c가 더 크지. 근데 용설 상수는 누가 더 커? d가 더 커.
B가 더 커? 그럼 선생님 용도 상수가 뭐를 의미하는데요? 아까 내가 용수절마다 그치 어떤 그치 고유한 값이 됐잖아. 근데 용수 상수를 잘 봐. 용상수. 자 F는 KX라고 썼으면 자 K는 뭐지? 용상수는 X분의 F다. X분의 F. 자 X분의 F야. 그러면 있잖아. 분모를 1이라고 읽고 분자는 얼마를 붙일게. 그러면 용도 상수의 정의가 이거야. 1m 늘리는데 얼마만큼의 힘이 드냐. 다시 용도 상수의 정의는 뭐다? 1m 늘리는데 얼마만큼 힘이 드냐. 자 그러면 용도 상수는 1m 늘리는데 그만 봐. 용도 상수 K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1m 늘리는데 힘이 많이 들어. 1m 늘리는데 힘이 많이 들어. 그러면 K가 크다는 뜻은 무슨 얘기지? 잘 안 늘어난다는 뜻이야. 자, 다시. 자, F는 마이너스 KX인데 마이너스는 방향이거든.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뜻이야. 그러면 크기만 따지면 F는 KX야. X가 변형되기로 F가 탄생되기로. 자, 그럼 K가 용상수인데 용상수 K의 정의는 이거야. 1m 늘리는데 얼마만큼 힘이 드냐. 그러면 K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1m 늘리는데 힘이 많이 들어. 그러면 잘 안 늘어나. 자, 근데 K가 작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 그치? 1m 늘리는데 힘이 적게 들어. 이거는 뭐지? 잘 늘어나.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 A가 크지? 그럼 얘가 잘 안 늘어나. 얘가 잘 늘어나. 그러니까 봐봐. 자, 이렇게 해석해 볼게. 자, 똑같은 힘을 줬어. 그러면 A는 이만큼 늘어날 때 B는 이만큼 늘어나. 그치? 그럼 B가 더 잘 늘어나. 이번에는 요것도 볼게. K가 누가 더 커? 자, 기울기는 얘가 더 크지. 그럼 K가 얘가 더 커. 그럼 얘가 뭐지? 잘 안 늘어나. 자, 얘가 잘 늘어나. 자, 그러면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봐라. 이것도 봐봐. 똑같은 힘이 X축이잖아.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누가 더 많이 늘어났어? C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지. 자, 우리 이게 있잖아, 얘들아. 지금은 너희가 K 값이 어떠냐라가 별로 잘 안 따져. 왜냐면 학교 시험에 K 값이 F는 KX다. 그래. 그렇지. 그러면 X하고 F만 시험 내거든. 근데 나중에 좀 어려운 문제를 하면 A 용수철, B 용수철, C 용수철 세 개가 있어. 자, 이러면서 문제를 해. 그러면서 어떤 거는 1cm 늘리는데 1N이고 어떤 거는 1cm 늘리는데 2N, 어떤 거는 3N이야. 그럼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러면서 자, 이놈아가 그치 K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다고. 그래서 한 거야. 자, 그러면 요 K라는 용도 상수의 단위는 뭐냐면 얘 봐봐. 얘가 뉴턴이지. 얘가 미터야. 그러면 K의 단위는 뭐게? 뉴턴 퍼 미터. 이게 자, 나머지는 그냥 뭐 똑같은 거야. F는 KX. 방향은 반대로. 자, 그래서 그 탄성력 이용 힘을 주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그 옆에 보면은 그 예를 들어서 아니 뭐 할 건 없어. 나머지는 다 쉬워 그냥. 보면 다. 자, 요거 조금 어려운 문제가 요거만 하고 할게. 3번에 마찰력과 탄성력의 공동점. 접촉해 있어야 돼. 둘 다 움직이는 거에 반대로 작용. 접촉해 있어야 돼. 둘 다 반대로 작용. 그치? 탄성력하고 마찰력 다 반대로 작용. 자, 뒷장에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뒤에 55페이지 한번 펴볼래? 탄성력 들어가요. 페이지 55페이지. 3번. 이거 비슷한 게 중앙중학교 학교 시험에 나왔거든. 1학년들. 요거가 5점짜리인데 이거 맞춘 애는 100점, 틀린 애는 95점. 왜? 다른 문제는 다 쉬워가지고. 자, 이거 좀 틀린 애가 되게 많았거든. 맞춘 애가 별로 없어서. 자, 13번하고 똑같이 생겼거든. 13번 한번 풀어볼래?
자, 지금 55페이지, 13번이 아니고 3번. 내가 0을 1로 봐. 3번 풀어봐. 자, 이게 아까 전에 x가 뭐라고? 변형된 길이랬어. 그러니까 용수철은 원래 길이가 있는 거야, 얘들아. 원래 길이가 있어, 원래 길이. 보통 원래 길이를 L로 돼. 근데 물체를 달면 변형된 길이가 생기는 거야. 변형된 길이가 X인 거야. 그럼 얘들아, 요 원래 길이에 비례하는 게 아니고 요거에 비례하는 거야. 요게 아니고 요거에 비례하는 거야, 힘은. 그랬어? 그랬지? 올해 몇 번이지? 3번. 3번. 자, 원래 길이가 있어. 그렇지? 근데 3kg를 달았더니 요게 변형대가 늘어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이 전체 길이가 몇 cm라고? 16cm. 근데 5kg를 달았더니, 그렇지? 5kg를 달았더니 몇 cm? 이게 13. 이게 16cm, 5kg 단 18cm지, 그렇지? 16cm, 18cm. 그러면 여기 2kg가 늘어나면 2kg이 더 늘어났더니 2cm가 더 늘어났어. 그러면 1kg은 1cm가 더 늘어나고 3kg은 3cm가 더 늘어나겠지. 그러면 원래 길이라는 거는 이 3kg 달기 전에, 그러니까 3kg를 달면 3cm가 늘어나거든. 그럼 3cm 늘어나기 전이잖아. 원래 길이, 요 길이는 3cm 늘어나기 전이니까 몇 cm? 13cm. 그래서 답이 몇 번이지? 3번. 아니면 이렇게 하면 돼. 원래 길이 L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2kg가 더 늘어나는데 2cm가 더 늘어났다는 거. 그렇지? 그러면 3kg가 되면 3cm가 더 늘어나네. 그러면 원래 길이는 3kg 달기 전이니까 13cm. 그렇지? 요 정도? 요게 제일 얘들아, 그 나중에 너희들 학교 시험 치면 어려운 문제 나올 거 같은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래서 95점 이하로 받을 수가 없어. 그치? 나는 그런 생각하는데 애들은 그런. 자, 일단 탄성역하고 나머지는 얘들아 숙제로 가면 되는데 우리가 안 하는 게 뭘 안 했냐면 봐봐. 부력을 하나 해볼게. 부력. 자, 부력을 마무리를 딱 하면은 힘 끝나. 1학년 2학기 파트가 끝나고 여기 그러면 숙제는 그거 전부 다 여기 요 페이지에는 부력만 풀어오면 돼. 요거는 부력만 풀어오면 돼. 잠깐만. 맨 처음 내가 하려면 이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같이 있는 파트가 마찰력이래 가지고 내가 마찰력까지 같이 했는데 뭐 할 건 없어. 왜 아까 우리 한 거랑 똑같아. 한 거랑 똑같아. 그렇지? 여기 뒤에 개정된 책이거든 이거는. 자, 개정되면서 그치? 2학년부터 지금 중2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자, 부력이 들어간대. 부력. 자, 여기 볼게. 여기 바로 뒤에 부력 있어. 마찰력과 부력 말고 부력. 요거 하나만. 요 한 바닥만 더 하면. 뒤에 부력 문제만 더 풀어오면 돼. 자, 부력. 자, 그러면 지금까지 한 힘을 딱 해보면은 중력, 전기력과 자기력, 그 다음 마찰력, 탄성력, 이제 마지막 부력인 거야. 자, 부력 공식은 일단 F는 자, 일단 써볼게. 미안한데 그냥 쓰고 설명할게. 이상한 기억. 자, 우리 책에는 그런 공식 없어. 그치? 왜? 고등학교 2학년 책에 나오는 공식이니까.
자, 부력 F는 자 이거는 얘들아 이게 이렇게 생긴 거는 그렇지 그리스 문자고 로우라고 읽어 로우라고 읽으면 되거든 로우. 그렇지 그리스 문자야. 자, 그 구자처럼 생겼어. 로우 V자. 그러면 이 로가 뭐냐면 자 얘가 물의 밀도야 물의 밀도. 또는 만약에 공기 중에 있다 그러면 공기의 밀도. 물 속에 있다 그러면 물의 밀도. 이 밀도야 밀도. 밀도 배웠지? 배웠지? 밀도 부피 분했지만 밀한 정도. 자 V는 이때 V는 뭐냐면 잠긴 부피야. 얘들아 전체 부피 아니야. 잠긴 부피다. 자 G는 뭐냐면 이건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 거야. 얼마냐면 9.8이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집어넣어가 계산하는 거야. 아니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자 얘가 부력이라는 게 있는데 부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 물의 밀도, 그 다음에 잠긴 부피,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 이렇게 세 개의 영향을 받아. 자 그러면 부력이 뭔데요? 부력 공식은 선생님 적었는데 공식은 둘이 이렇게 적었어. 그러면 부력이 자 우리 책에 보니까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 자 무슨 얘기냐면 물 속에 있어. 물 속에 어떤 물체를 이렇게 담그잖아. 그러면 이 물이 있잖아. 이렇게 누르는 힘이 생겨요. 이렇게. 그러니까 동그랗게 하지 않고 사각형이 이렇게 이해하기 편하게. 자 사각형이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막 누른단 말이야. 물이. 자 이렇게 막 눌러. 자 근데 자 얘들아 여기 누르는 힘이 클까? 여기 누르는 힘이 클까? 아래가 커? 위가 커?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압력이라는 게 있어. 물은 압력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면 아래쪽이 클까? 위쪽이 클까? 위가 압력이 클까? 얘들아 수압 생각해봐. 수압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때? 세지. 그치? 압력이 세. 그러면 여기에서 있잖아. 얘가 누르는 이 압력이 여기 압력보다 훨씬 세.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니까 이 물체가 어디로, 그치? 이 물은 이 물체를 어떻게 위로 올리려는 힘이 생겨. 얘들아, 자 그러면 양력은 어떻게? 똑같아. 높이가 같으니까. 여기랑 여기 똑같고 여기랑 여기 똑같고 여기. 그래서 이게 부력이 이렇게는 안 생겨. 부력은 무조건 있잖아. 중력의 반대 방향에서. 왜냐하면 여기 그치 물이 누르는 압력이 여기 압력보다 크니까. 그래서 부력이 위쪽으로 생겨. 그럼 부력은 항상 어느 방향이지? 중력과 반대 방향이지. 그럼 왜 반대 방향으로 생기니 하면 이게 경남가고 2차에 맨날 나오는 거거든. 부력은 왜 반대 방향으로 생겨? 라고 얘기하면 물어보면 애들이 몰라. 근데 있잖아. 자,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래쪽 압력이 위쪽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즉 압력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때 아래쪽 압력이 위쪽 압력보다 크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아래쪽 압력이 왜 커요? 이게 얘들아 압력이라는 건 면적분의 힘이야. 그러면 생각해봐. 물 속에 요 저 밑에 있을 때 요 물이 누르는 압력하고, 그렇지? 물 속에서 만약에 요쯤 있다 쳐. 요 물이 누르는 압력하고 누가 더 커? 얘가 더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압력이 더 세. 압력이 됐으니까 얘 압력이 얘보다 세게 돼 있어. 얘가 셀 수가 없어. 절대 없어. 얘가 세. 그러니까 무조건 중력을 반대로 나와. 그치? 압력 차이다. 요거 잘 기억해. 얘들아 잘 기억해. 중력이 왜 반대 방향이니? 그러니까 왜 반대 방향인지는 안 나와. 여기 봐봐. 왜 반대인지는 안 나온다고. 그치? 근데 뭐다? 압력 차이다. 자, 압력 차이. 반대 방향으로 위쪽으로 해결한다. 그러면 주위에 뭐가 있어야 돼? 주위에 물이나 공기가 있어야 돼. 물이나 공기가 없으면 부력도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들아, 달은 공기가 있어 없어? 없지. 물도 없어 달은. 자 그러면 달에서 열기구는 뜰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열기구가 뜨는 원리가 그치 공기가 누르는 힘 부력 때문인데 달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치 열기구 같은 게 뜰 수가 없다. 알겠지? 자 그러면 요게 부력은 물 속이나 공기 속에 있어야 돼. 지구는 되는데 달은 안 돼. 그치 공기라도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책에 부력의 방향 체크하시고 부력은 그치 정의했고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이제 부력과 중력의 크기 비교. 자 아까 그치 만약에 어떤 물체가 잠겨 있는 상태가 있어. 자 근데 어떤 물체가 물속에 잠겨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근데 딱 넣었는데 얘가 위로 또 올라. 예를 들면 자 어떤 물체 그치 물 세 개를 딱 해가지고 그치 하나는 뭐 탁구공 뭐 하나는 뭐 골프공 뭐 하나는 무슨 공 해가지고 자 했는데 하나는 이렇게 내려와. 하나는 여기 정지해 있어. 하나는 위로 올라가. 자 그러면 이거는 뭐지? 누가 큰 거야? 중력이 부력보다 어떻다? 크다야. 왜? 아래쪽이 중력이고 위쪽이 부력이잖아. 근데 중력이 크니까 내려오는 거야. 얘는 어때? 중력과 부력이 어떻다? 같다. 위로 올라가. 그럼 얘는 뭐지? 중력보다 부력이 어때? 더 커. 자, 근데 생각해봐. 중력은 우리 9.8m이라 썼잖아. 맞지? 근데 이 9.8이 중력과 g야. 그래서 9.8m이라고도 쓰고 mg라고도 써 얘들아. 아니 9.8이 g야 그냥. 이름은 중력 가속도. 9.8이 g야. 그러니까 중력은 mg라고도 쓰고 9.8m이라고도 써. 근데 아까 부력은 뭐였어? 부력은 내가 로우 vg였지. 자, 이때 로우 vg에서 g는 9.8이야. 자, v는 뭐게? v는 잠긴 부피. 로는 뭐야? 밀도랬어. 물의 밀도. 그러면 자, 봐봐. 그러면 뭐가 크면 클수록 부력이 커지게? 얘들아 뭐가 크면 밀도가 커지든가 부피가 커지든가. 근데 누구 학교 시험은 무조건 부피야. 부피 잠긴 부피. 잠긴 부피가 크면 클수록 어때? 부력은 커져. 얘들아 질량은 중력 그치 질량은 안 변하는데 자 잠긴 부피가 커지면 커질수록 부력은 커져. 그거 기억해. 그래서 우리 책에 자 4번이야 4번에 동그라미 1번 봐봐. 부력의 크기 물체의 잠긴 부피가 클수록 부력이 크고 물체의 질량과는 관계가 없다. 자 무슨 얘기냐면 부력 공식을 보면 부피라는 관계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피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를 따진다. 얘가 일정하다면 뭐 똑같은 물이라면 부피가 크냐 작냐를 따진다. 자 그러면 자 2번 이거 자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 하나는 공이 이렇게 있고 하나는 공이 똑같은 게 이렇게 있고 하나는 공이 이렇게 있어. 바닥에 닿아 있어. 얘는 바닥에 닿았어. 얘는 공중에 떠 있고 얘는 떠 있어. 자 여기 A공, B공, C공. 자 일단은 부피는 동그라미 부피는 다 셋 다 똑같다고 치자. 자 부력은 누가 제일 크게? 중력은 누가 제일 크냐? 학교 시험 문제야. 학교 시험 이렇게 낸다. 얘들아 부력은 누가 제일 커? 아니지. 내가 부력에 영향을 주는 게 뭐랬지? 잠긴 부피잖아. 그러면 그냥 부피 아니야. 잠긴 부피. 잠긴 부피 봐봐. A는 요만큼 잠겨있잖아. B 요만큼 잠겨있지. C 요만큼 잠겨있지. 그럼 부력은 어때? A가 제일 작아. B와 C는 어때? 같지. 그치? 자, 그치? 근데 봐봐. 그러면 중력은 누가 제일 커? 자, 봐봐. 지금 얘 공중에 얘가 정지해 있어. 얘도 정지해 있고 얘도 정지해 있어. 그럼 뭐지? 부력과 중력이 같은데 부력이 제일 작잖아. 그럼 중력도 제일 작아. 제일 작아. 자, 그럼 얘는 어때? 부력과 중력이 같지. 자,
그러면 얘는 땅에 가라앉았거든. 봐봐. 바닥에 가라앉으면 여기 바닥이 떠받치는 무슨 힘이 있게? 수직 항력이라는 게 추가돼. 그러면 여기 이 친구의 무게 중력은 부력이랑 수직 항력이랑 둘이 더해야 돼. 그러니까 내 말은 바닥에 땅에 닿았잖아. 땅에 안 닿으면 중력하고 부력밖에 없어. 근데 땅에 닿잖아. 중력이 있고 부력이 있고 수직 항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부력이랑 수직 항력 더한 게 중력이랑 같으니까 중력이 누가 제일 크냐면 C가 제일 큽니다. 땅에 닿은 게 제일 커. 자, 땅에 안 닿으면 부력과 중력이 같아. 다시 시험 문제 4. 자, 부력은 무조건 장긴 부피만 봐. 무조건 장긴 부피만 봐. 장긴 부피가 얘는 반, 얘는 다 잠겼네. 그럼 둘이 같고 얘가 제일 작아. 근데 얘는 공중에 봐봐. 얘를 기준 봐봐. 얘는 공중에 떠 있어. 그럼 부력과 중력이 같은 거야. 자, 근데 얘는 땅에 그치 있어. 그러면 뭐지? 자, 부력에다가 수직 항력까지 더한 게 중력이야. 그래서 이 중력이 제일 커. 그치? 얘도 부력과 중력이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부력 자체가 작으니까 중력도 작아. 이게 시험 문제다. 그냥 학교 시험 문제 그냥 이렇게 이거 쓰시오라 쓰시오. 얘들아, 자 그러면 밑에 자 4번에 1번 볼게. 4번에 동그라미 1번에 아니 밑에 여기 아니 내 말은 여기 4번에 여기 1번 여기랑 요 두 개 여기. 자 4번에 1번 질량이 같은 물체가 잠겨있는 부피가 더 큰가? 누가 더 커? 나가 더 크지 지금 잠겨있는 부피가. 그럼 부력이 누가 더 커? 나가 더 커. 그치? 자 잠겨있는 부피만 봐. 부력은 잠겨있는 부피만 봐. 그러면 옆에 있는 거 볼게. 고무공과 쇠구슬이 있어. 그치? 부피가 둘이 같아. 그럼 부력은 어때? 둘이 같다. 근데 쇠구슬이 질량이 더 크니까 중력은 누가 더 커? 쇠구슬. 질량이 나가 크댔잖아. 그래서 중력은 쇠구슬이 더 큰데 부력은 둘이 같아. 그러니까 부력은 무조건 잠긴 부피만 보는 거야. 자, 그러면 그거 조금 어려운 문제 하나 해볼게. 뭐냐면 자, 요 공식 기억해. 자, 우리 자 중력과 부력 부력 문제로 부력이 엄청 많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부력을 왜 따로 할 정도냐면 나중에 어디 어려운 문제 뭐 과거 영재고 뭐 상관없어. 무조건 부력은 무조건 나와. 그래서 내가 맨 뒤에 문제 하나 영재고 문제 하나 넣어놨어. 2021년 그렇지? 세종 영재고 문제. 그것도 부력이야. 부력 이번에 한국 영재고 2000까지 애들 며칠 전에 시험 쳤는데 부력 나왔어요, 선생님. 부력하고 판성력 조합하는 거. 부력은 무조건 나와. 장긴 부피. 뭐냐면 자 부력 그치? 자 이제 부력을 조금 할 건데 자 우리 너가 그거를 배웠어. 저 화학 시간에 여기 기포가 있잖아. 예를 들어 음료수 보면 기포가 생겨. 맞지? 이 기포가 어떻게 되게 위로 가면 갈수록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기포의 크기는 점점 커져 작아져. 이거 무슨 법칙이지? 화학에서 예를 들어 만약에 있잖아. 그치? 예를 들어 사이다나 맥주 이런 거 보면 기포가 있어. 근데 이 기포가 쑥 올라온단 말이야. 그럼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기포의 크기는 점점 어때? 얘들아 자세히 보면 기포의 크기가 점점 커져. 왜 커지게? 원우야 보고 있는 거 맞아? 그치 기포가 점점 커져. 왜 커지게? 안 배웠어? 보일의 법칙 안 했나? 안 배웠어? 아 너 보일 법칙 안 배웠어? 아 그거 안 하고 갔어? 학교에서 안 했어? 아직? 안 했구나. 그러니까 자 미안하다. 그치? 압력이 있잖아. 이게 이거야. 자 얘들아 봐봐. 아래쪽에 압력이 크지. 아래쪽에 압력이 커. 근데 이제 압력이 크니까 기포의 부피가 작아.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어때? 점점
줄어들어. 그러면은 압력이 줄어드니까 부피가 어때? 커지는 거야. 그래서 자 이런 거야.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커진다. 이거를 우리는 무슨 법칙이라냐면 보일의 법칙이라고 불러. 보일 법칙. 그래서 부피가 점점 크죠. 그러면 이거를 물리적으로 볼게. 부피가 점점 커지면 어떻게 뭐가 커지게? 부피가 점점 커지면 뭐가 커져? 부력이 커져. 그러면 부피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부력이 커지니까 위로 올라가는 힘이 어때? 더 커져. 그러면 얘가 있잖아. 그치? 어떻게 올라가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부피가 점점 커지잖아. 그러면 부력도 점점 커져.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힘이 점점 세져. 그럼 얘가 어떻게 기포가 어떻게 올라가냐면 스스스스스스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슥 이렇게 올라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도가 느린데 어느덧 요 위쪽은 이제 속도가 없을 거야. 자세히 봐봐. 기포를 보면 있잖아. 너희들 오늘 집에 가서 있잖아. 맥주를 이렇게 기포 보면 살 올라가 위로 빨리 올라가. 이게 부력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밑에보다 위쪽이 속도가 더 빨라. 이걸 그림을 굳이 그리면 기포가 커지는 거는 맞는데, 그렇지? 위쪽은 아래쪽은 이제 화살표, 그렇지? 간격이 조금 작다가 여기는 화살 가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문제 나왔어. 뭐냐면, 그렇지? 찾는 문제야. 그러니까 어떤 건 일정하게 그려놓은 문제가 있었고, 하나는 그렇지? 하나는 여기가 작고 점점 커지 이 그림이 있었고, 하나는 이렇게 된 그림이 있었거든. 답이 이거야. 그치, 답. 위쪽으로 왜?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 잘 보면 부피가 증가하면서 부력도 커져. 그치. 나야 이게 핵심이야, 얘들아. 나머지는 있잖아. 밑에 거는 그치. 2번까지 해야 되는 거야. 밑에 부력의 이용. 자, 2번에 부력의 크기 측정. 그러면 자,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냐면, 자, 물 밖에서의 물체의 무게, 물 속에서의 물체의 무게의 차이를 구하면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봐라. 예를 들어 볼게. 얘들아, 부력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이야. 자, 부력의 크기. 부력의 크기? 로우 VG 계산하는 거 말고, 내가 실험적으로 부력을 측정하는 거. 부력 측정. 자,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쉬워. 자, 용수철이 있어. 용수철에 눈금이 있거든, 얘들아. 이런 걸 용수철 저울이라고 불러. 그치? 저기 나라문고 이런 데 가면 2,000원에서 4,000원 주면, 내가 4,000원 주고 샀나? 2,000원 주고 샀나? 이렇게 있어요, 근데. 불인 거 있어. 자, 여기에 용수철, 그치? 이렇게 줄을 하나 달어. 그럼 얘가 줄을 하나 달아. 그러면 이게 늘어나거든? 그럼 늘어나는데 만약에 얘가 10N이라 쳐. 줄을 하나 달았거든. 근데 이거를 물 속에다가 해봤어. 물 속에다가. 그치? 물 속에다가. 자, 물 속에다 해보면 이 줄을 똑같은 줄인데 왜 크게 커졌니? 똑같은 줄을 달았어. 물 속에. 그러면 요 문금이 10N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져. 왜냐면 위로 부력이 있잖아. 근데 봐봐. 얘는 이 10N은 아래쪽으로 중력이 있어. 위쪽으로 무슨 힘이 있어? 용출이 늘어났으니까 탄성력이 있어. 그러면 이 추의 무게, 중력과 이 탄성력이 같으면 그게 10N이야. 우리는 요 10N을 읽으면서 이거의 무게가 10N이라고 얘기해. 왜? 중력과 탄성력은 같을 테니까. 자, 근데 내가 있잖아. 물 속에 넣고 이걸 재면 얼마 정도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뭐 7N이 나왔다. 이게 재했더니 7N이야. 그러면 추의 중력 10N 있는데 왜 여기에 7N인 이유는 뭐지? 부력이 몇 N인 거야? 3N. 됐니? 그러면 부력은 어떻게 측정하면 되지? 공기 중에서, 그치? 물체의 무게를 재. 빼기 물 속에서 물체 무게를 재. 용수철 저울에 눈금을 재. 그 차이가 부력이야. 그러니까 공기 중에서 10N인데 물 속에서 7N. 그럼 부력은 3N. 그치? 근데 이거를 내가 손으로 계산하고 싶어야 하면 로우 V지. 밀도 곱하기 부피 곱하기 중력값. 근데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 그때 배우는 거고, 이거는 이제 너희들 바로
그치? 9월달 중간고사에 나오는 거야. 그거다. 그래서 부력의 이용, 밑에 이제 부력의 이용은 그 액체 속에서 받는 부력, 기체 속에서 받는 부력, 구명, 조끼, 부표, 무거움, 배, 잠수함 다 부력이야. 그 다음에 기체 속에서 부력, 열기구, 헬륨 비행선, 헬륨 풍선, 뭐고 또 풍등 이런 거는 그치 뭐 기체 속의 부력. 그러니까 액체랑 기체가 있어야 돼. 진공 속에서는 부력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부력이 없어. 다른 없다. 그래서 그걸 많이 내. 다른 있잖아. 공기가 없다는 사실 하나랑 중력이 지구보다 약하다는 사실 하나랑 이 두 개를 가지고 문제를 엄청 많이 내거든. 예를 들어, 그치 최근에 나온 문제가 이런 거야. 달에서 네가 탁구장을 달에서 네가 축구장을 만든다면, 그치 고려해야 될 사안 세 개만 얘기해. 지구랑 뭐가 다르게 이런 식. 그러면 그걸 이제 쓰는 거야. 그래. 공기가 없으니까 뭐지? 뭐 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 공기가 없으니까 뭐지? 공기 저항을 받지 않을 테니까 축구공의 속력이 빠르고 중력이 또 약하니까 축구공은 높이 올라갈 것이다.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는 초딩들도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들아 조금 다르게 쓰려면 뭐냐면 나중에 공부를 해야 돼. 그치? 이게 그 축구공 같은 거 있잖아. 회전을 하면 마그누스 힘이라는 게 있거든. 그게 공기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마그누스 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휘어차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고르점이야. 알겠지? 마찬가지야. 그치? 부력이 작기 때문에, 그치? 물론 중력도 작아. 근데 부력도 없어. 그래서 공이 있잖아. 그치? 공중에 그 뭐냐면 그 부력이 없어가지고 얘가 공중에 뜨는 이 힘이 없다. 뭐 이런 것도 써도 되고. 아무튼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다른 것도 많거든. 그런 거 쓰는 거다. 아무튼 자 여기까지 숙제다. 자 숙제를 얘들아 이거 할 수 있을 거야. 뒤에 부력만 풀어오면 돼. 그러니까 내 말은 그치 69페이지. 마찰력은 안 풀어도 돼. 그 다음 69페이지. 그 다음에 73페이지 뭐 이런 거 있거든. 뒤에 보면 맞지?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어디 갔노? 예진숙수에 보면 부력 8번부터 이렇게 풀면 돼. 마찰력은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고. 그러면 그거 검사하고 다음 시간에 어려운 문제 같이 하나 풀고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책 숙제도 있고 프린트 숙제도 있고 그런 거야. 자, 그렇지. 그때 부력이 엄청 더 나갔나?
예. 아니, 아직도 여기 있는 아니 그 물리는 게 아니야. 이게 문제야. 아 귀찮아 쓰레기 무조건 가지고. 왜? 알았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어. 아 귀여워. 학교에서 많이 오늘은 119페이지 프리. 아저씨는 열심히 자고 있고. 빨리 해서 불러도 되니까 연습을 해보자. 자, 먼저 11번 문제. 정답은 OX. 12번에 4번. 13번은 1번이 3대 4. 2번은 15개. 14번에 3번. 자, 여기는 뭐, 저희가 얘기할 거고. 자, 120페이지로 넘어가면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3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2번, 8번은 2개, 1번, 4번, 9번은 8g, 10번에 4번, 11번에 3번, 12번에 4번, 13번은 5g, 14번에 3번. 여기 질문. 뭐라고? 9번? 9번은 우리 앞에서 했던 것 중에 우리 그 화학 반응의 종류에 보면 촉매가 나와. 촉매 정의는 화학 반응에 참여를 안 한다라고 나오거든. 즉 9번 문제에서는 이산화 망가니즈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이게 2g이 들어가든 10g이든 200g이 들어가든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과산화수소 17g 이분에 대해서 물이 9g 생겼으면 산소는 8g 생긴 거야. 자, 다른 것 질문. 어떤 거? 12번. 이거는 위에서 4대1 찾았어. 자, 찾았다면 끝난 거 아니고. 생성되는 산화물이라고 했으니까 구리와 산소는 4대1 기록이라고 해야 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구리 24g과 산소 5g이 있으면은 4대1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러면은 구리 24g이 모두 반응을 하면 산소 몇 g 필요해? 4대1 비 맞춰봐. 구리 대 산소 4대1이잖아. 맞춰봐봐. 구리 24g이 모두 반응을 하면 산소 몇 g 필요해? 응? 6g 필요해. 그런데 산소 5g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구리가 반응을 다 못한다는 뜻이야. 그럼 이번에는 산소가 5g 있어. 그럼 산소 5g이 모두 반응을 하면 구리는 몇 g 필요해? 20g 필요한 거야. 자, 따라서 내가 양쪽을 가지고 4대1비로 딱 맞추면은 산소 5g이 모두 반응할 때 구리는 20g이 반응하는 거야. 따라서 구리 20g과 산소 5g이니까 산화구리는 25g. 그리고 뭐가 나온다? 구리가 4g 나와. 이 정도는 맞추는 게 잘 돼야 돼. 자, 다른 건 없나? 자, 없으면 넘어간다. 122페이지로 넘어갈게. 15번에 3번, 16번에 2번, 17번은 2개, 1번, 5번, 18번은 1대8, 19번에 4번, 20번에 4번, 21번에 3번, 22번은 자, 여기 뭐라고 적어야 되냐면은 오른쪽으로 기운다 또는 B쪽으로 기운다, B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적고, 이유는 산소와 결합하여 질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23번은 원자의 종류 개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24번은 구리 대 산소는 4대1이고 법칙은 일정 성분비 법칙.
25번은 자 계산 과정은 알아서 적으면 되고 산소 6g. 업그레이드 문제는 1번이 5번, 2번이 4번, 3번이 1번이야. 질문. 뭐라고? 업그레이드 1번. 자 이거는 요런 유형은 있잖아. 문제를 잘 봐야 된다.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못하면 바로 틀려. 자 거기 위에는 구리를 8g 가열하면 10g에서 멈춘다는 게 나와. 그래프로 나와 있지. 그 말은 구리 8g이 당연히 뭐랑 반응한다? 산소랑 반응을 하는데 10에서 멈춘 거는 10g에서 멈춘 거는 산소가 2g이 반응을 다 하고 나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구리 대 산소가 4대 1비로 결합한다는 걸 나 그래프로 준 거야.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그래프 밑에 8g을 가열하다가 중단했대. 그래서 8.5g이 됐대. 그러면 여기에 반응한 산소는 몇 g이다? 0.5g이지. 그러면은 4대 1비니까 0.5g이 산소가 반응하려면 구리는 몇 g 필요해? 몇 g 필요하지? 빨리 얘기하라. 몇 g 필요해? 2g. 2g 필요하잖아. 이걸 모르겠어. 4대 1비를 머리 찾으라고 나와 있잖아. 4대 1비를 찾았으면은 구리는 2g밖에 반응을 안 해. 그런데 문제에서 뭐 찾아라? 반응하지 못한 구리는 얼마냐라고 했잖아. 근데 전체 8g 있었으니까 당연히 6g 반응 안 했겠지. 자, 다른 거 있나 혹시? 18번? 18번 이거는 진짜 쉬워. 이거 위에 실험 1, 2, 3 나와 있잖아. 딱 2번 보면 딱 2번 보면 된다. 2번 봐봐. 수소 4g하고 산소 16g이 반응했는데 수소 2g 남았대. 그럼 몇 g씩 반응인 거야? 그래, 수소 2g, 산소 16g.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8. 그게 끝이다 이게. 왜? 간단하잖아. B 찾는 거잖아. 이게 찾아지면 이제 그 밑에 19번도 기억 니은에 뭐 들어갈지 금방 나와. 1대 8이라는 B만 찾으면. 자, 다른 건 없어. 뭐라고? 좀 크게 얘기해줘야 돼. 잘 안 들려. 뭐라고? 20번? 간단하다 이것도. 이거 봐봐라. 질소하고 수소의 질량비 찾으랬지. 질소 원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수소 원자는 몇 개 보여? 6개 보이지. 그럼 질소 원자는 2개니까 거기 보면 상대적인 질량이 14라고 나와 있어. 그럼 질소는 2개니까 얼마? 28이잖아. 수소는 1이라고 나와 있어. 6개니까 얼마? 그러면은 28 대 6. 몇 대 몇인데? 끝인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게? 별로 어렵지도 않아 이거. 자, 다른 건 없고. 그래서 B에다 맞추면 돼. B에다가 맞추는 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야지. 그 정도 안 되면 어떻게? 아유. 자, 이제 12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까? 자,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기체 반응 법칙은 사실 이제 그 앞에서 우리가 일정 성분비 법칙 하면서 B에다가 어떻게든 맞춰서 있잖아. 뭘 찾아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봤어. 여기서도 B를 써.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정 성분비 법칙은 질량비를 가지고 쓰는 거라면 여기는 부피비를 써야 돼. 여기서 이제 뭐가 또 문제가 생기느냐면 질량비하고 부피비가 같은 화학 반응인데 달라. 그러면 내가 그걸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하는 건데 굉장히 간단하게 구분이 되거든. 질량비는 주어진 수치들이 질량으로 주어져. 몇 그램, 몇 미리그램 이런 식으로 질량으로 주어지는데 얘는 부피, 즉 리터나 미리리터라는 단위로 주어지게 돼. 그래서 그 부피비를 써야 되는지 질량비를 써야 되는지는 문제를 잘 보면 나온다. 자, 일단 기체 반응 법칙 해야 되니까 거기 1번 기체 반응 법칙 동그라미 해주고 설명에는 좀 봐줘야지.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들이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될 때 각 기체 부피 사이에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게 기체 반응 법칙. 그래서 거기 수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수증기가 되는 이 반응에서 부피비가 그 정육면체 모양의 박스로 나와 있어. 2대 1대 2라는 비가. 그러니까는 요게 부피가 요런 비로 반응을 한다라는 거. 조심할 점은 질량비는 잘 봐. 질량비는 아까 수소, 산소, 수증기 하면 1대 8대 9가 나와. 그래서 질량은 반응물의 질량을 합하면 생성물의 질량과 동일해야 돼. 근데 부피는 다르다. 그래서 여기 수소하고 산소가 부피를 더해서 생성물의 부피와 같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알겠냐? 그래서 요 부피비는 이것도 외우는 부피비가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문제 찾으면 돼. 고비에 실험 나와 있지. 1, 2, 3. 책 봐야지. 1, 2, 3. 거기 첫 번째 실험에 보면 수소하고 산소가 각각 10ml씩 반응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산소가 5ml 남아. 그리고는 수증기가 10ml가 생겨.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실험, 두 번째 실험, 세 번째 실험 해가지고 쭉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질량비 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한데 뭐가 다르다? 얘는 부피비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이 기체 반응 법칙은 조건이 좀 까다로워. 질량 보존 법칙은 뭐다?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상관없어. 아무 때나 성립을 해. 그냥 뭘 하든 간에 성립을 한다 생각하면 돼.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을 만들 때만 성립을 해. 물리 변화는 성립 안 해. 기체 반응 법칙은 화합물을 만드는 데만 성립을 하긴 하는데 화합물이 뭐라 해야 되면 기체라야만 성립을 해. 거기에 액체나 고체가 들어가면 성립 안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반응에서도 수소 산소 반응에서 수증기를 만들 때는 성립을 하는데 수소 산소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들 때는 성립을 안 한다. 그래서 얘가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문제는 조건은 까다로운데 고등학교 내용에서는 기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굉장히 많이 다뤄. 이게 생각보다 기체를 다루는 게 문제를 풀어낼 때 액체나 고체가 섞여 있는 것보다 쉽거든. 조건은 까다롭지만 기체일 때는 이런 어떤 비들이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 풀기가 더 쉬워. 조심할 것들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오른쪽 제일 위에야. 오른쪽 제일 위를 보면 기체일 거라고 생각했던 물질인데 아닌 게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탄소와 산소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는 방식 하나 나와. 그런데 문제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기체인데 탄소는 시커먼 고체로 분해돼. 그래서 반응물이든 생성물이든 고체나 액체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기체 반응 법칙은 성립을 안 한다. 자, 그런데 이 기체 반응 법칙은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나온 시기가 1800년대 초반이야. 자, 그런데 이때는 앞에서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비 법칙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얘가 1700년대, 180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도 전에 나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은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 방법이 없어. 해보니까 맞긴 맞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예전에 했었다 돌턴이라는 사람이 돌턴의 원자설을 가지고 이걸 설명하려고 했어. 자,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이번에도 그 페이지 오른쪽에 나와. 오른쪽에 보면 기체 반응 법칙과 분자의 등장 배경 해가지고 수소, 산소, 수증기가 2대 1대 2라는 비로 만들어지는 건 어떤 학자가 실험을 해도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원자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수소가 원자 한 개씩, 산소가 원자 한 개씩 있으면 수증기 만들어질 때 원자가 쪼개져야 돼. 그 그림 나와 있지? 쪼개지는 그림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가 돌턴 원자설 첫 번째야.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등장했냐? 본문에 나온다. 2번. 이것도 줄 거 줘야 돼.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나와.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가설로 온도 압력이 같을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라고 하자 해가지고 가설로 주장을 했어. 그러면서 처음으로 분자라는 단어를 만든 사람이야. 그전에는 분자라는 단어가 없었어. 이 사람이 원자들이 몇 개가 결합한 상태로 분자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게 가능하다면 기체 반응 법칙뿐만 아니라 질량 보존 법칙이나 일정 성분비 법칙까지도 다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사람이야.
무슨 뜻이다? 분자라는 단어도 없던 시기에 처음으로 분자라는 개념을 갖고 온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요렇게 지금 거기 전류면체 박스 4개 나오지, 수소든 산소든 암모니아든 이산화탄소든 상관없어. 온도와 압력이 같다면 같은 부피 안에는 같은 수의 기체 분자수가 들어있다는 거야. 분자 하나하나의 크기는 무시해도 돼. 왜? 너가 지금 기체 눈에 보여? 안 보이지? 이 정도로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기체 자체가 갖고 있는 크기는 무시해도 상관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공간 안에 이렇게 있을 때는 얘네들의 각각의 크기는 별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온도 압력이 같다면 똑같은 부피를 차지할 때는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있다라는 거야. 이걸 처음에 가설로 주장을 하고 기체 반응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문제는 가설이었어. 뭘 실험을 하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진 게 아니야. 그냥 가설이야. 처음에는 인정을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네가 뭘 한다고 나와가지고 무슨 분자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단어를 만들어내자고 있잖아. 처음에는 인정을 못 받았다가 나중에 학자들이 이게 검증될 때는 한 명이 검증하는 게 아니다. 수십 명의 학자들, 수백 명의 학자들이 동일한 실험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 과정에서 이 사람의 가설이 맞다는 게 증명이 된 거야. 그래서 법칙으로 바뀐 거야. 이 사람 죽고 나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학교 내용에서 배우는 마지막 6번째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을 끝으로 얘는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주장한 가설을 법칙으로 바꿨다. 이게 학교 내신에도 나오거든. 근데 문제는 요즘 내신에는 기체 반응 법칙까지는 나오는데 아보가드로 법칙 해가지고는 안 나오고 정의만 나와. 이건 이제 나중에 너가 이제 실제로 그 내신 시험 치고 이러면은 그때서야 아마 접하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조심할 게 그냥 부피비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부피비. 부피비를 쓸 때는 주어진 숫자들이 어떻게 주어진다? 밀리리터나 리터로 주어진다. 질량비를 써야 될 때는 그램이나 킬로그램, 미리그램 같은 걸로 주어지고 단위부터가 달라. 그래서 어떤 비를 쓸 것인지는 그 단위를 보고 판단하면 돼. 그래서 그 밑에 몇 가지 더 있다. 질소, 수소, 암모니아는 1대 3대 2라는 부피비, 수소, 염소, 염화수소는 1대 1대 2라는 부피비. 내가 얘기했지만은 비는 외울 필요가 없어. 어차피 필요하면 준다. 알겠지? 내가 찾을 수 있게끔 뭔가를 주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그걸로 찾아내면 돼. 여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125페이지는 숙제로 해주면 되고, 126페이지 이거는 우리 앞에서 했다. 화학 반응식 쓰는 거 기억나? 화학 반응식 쓰는 거 어떻게 써라? 화학 반응식이라고 부르는 거는 반응하는 물질, 내가 이거 쓸 때 이거 얘기했지. 수소하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수증기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써라? 수소는 H라고 적으면 안 된다. H2, 산소는 O2라고 적어야 돼. H나 O는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일 뿐인 거지 이 기호대로 있잖아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적어야 돼. 자, 그리고는 이렇게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화살표도 어떻게 하라 그랬지? 기억나? 화살표 적당한 길이로 화살표를 해라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이런 거 하지 말랬다. 이런 거라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지. 특히 뭐 하면 안 된다? 등호. 절대로 이런 거 쓰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나중에 이제 뭘 써봐라라고 얘기하면 이거 쓰고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뭐라고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냥 다니지 마. 그런 거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얘기했어. 요거 쓰면 안 된다. 알겠냐? 특히 요거 짧은 거. 자기는 있잖아. 화살표 원래 이렇게 쓰는데요. 나한테 나는 원래 이렇게 쓰는데요. 나는 알파벳을 이렇게 쓰는데요. 하지 마. 알겠냐? 지가 세상의 중심인가? 이거 병신 같은 소리인 거야, 그거. 알겠냐? 나는 원래 이렇게 써. 내가 이렇게 쓰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어. 걔는 인성이 쓰레기야.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다. 너 학교에도 분명히 그런 애들 있을 거. 아, 난 옛날부터 이렇게 써왔어. 그 등신시키가 그러는 거야. 주변에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하고는 친할 필요도 없어. 얘는 어차피 있잖아.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있잖아. 저기 용접하거나 배달하거나 이런 거밖에 못해. 잠아.
자, 물은 당연히 뭘 써야 돼? H2O 써야 돼. 자,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이렇게 됐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된다? 반응물의 원자의 종류 수, 생성물의 원자의 종류 수는 같아야 돼. 수소 몇 개? 크게 얘기해. 몇 개? 2개. 여기 수소 몇 개? 2개지. 수소 숫자는 같잖아. 산소 몇 개? 여기는 1개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것도 앞에서 했다. 반으로 줄이면 되잖아. 근데 반으로 줄이면 되는데 여기에 분수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 전부 다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2H2 플러스 O2 해가지고 2H2O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적을 때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뭐 한다? 얘 이런 식으로 적으면 틀린다. 알겠냐? 여러 번 얘기한다. 저런 식으로 적으면 안 된다. 자,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대신에 이런 걸 적을 때 아무거나 2 붙이고 3 붙이고 하는 게 아니야. 수소는 정해져 있어. 수소는 H2, 산소는 O2, 질소는 N2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고. 알겠냐? 요걸 알아야 돼.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은 126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은 소개가 좀 돼 있어. 뒤에 나중에 화학 반응식 같은 거 쓸 때 한글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어떻게 써야 될까를 할 때는 거기 126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는 이 표를 좀 참고하면 돼. 그래서 수소, H2, 산소, O2 나와 있잖아. 근데 뭐는 원소 비호로만 적혀 있지. 탄소, 구리, 철, 마그네슘 같이 고체로 존재하면서 얘네들밖에 없는 경우에는 숫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나만 적는 거야. 철 덩어리는 그냥 Fe, 구리 덩어리는 Cu 이런 식으로만 적어도 돼. 얘네들은.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적어야 된다? 화학식으로 적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요거 너가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 본문 넘어가서 3번에 줄 하나 꺼줄 게 있어. 거기 보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 뭘 개수라고 부른다? 요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를 개수라고 불러요. 알겠지? 2, 1, 2 요거 있잖아. 요게 개수거든. 요 비는 뭐랑 같냐? 분자수 비랑도 같고 기체일 때는 부피 비랑도 동일해. 그래서 내가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찾으면 이게 반응물도 기체고 생성물도 기체라면 그 개수 자체가 부피 비까지도 된다라는 걸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연습하면 돼. 몇 번만 연습해보면 된다 이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 몇 번 정도만 연습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이 정도에서 여기는 설명 끝낼 거야. 그래서 127페이지도 숙제를 해야 되고, 지금 너가 해봐야 될 게 있어. 뭐냐면 128페이지에 유제 1번, 2번 밑에 있는 거 있지. 위에 뭐 가로놓기 있는데 이거 하지 말겠죠. 어차피 답 나와 있다 이거는. 밑에 유제 1번, 2번 이 두 개를 지금 해보는 거야. 유제 1번은 개수만 맞추면 되고, 유제 2번은 한글로 나와 있는 걸 보고 화학식을 쓰는 거야.
자, 128페이지 유제 문제 두 개 지금 풀이 한번 내볼 거야. 맞겠는지 한번 보자. 자, 유제 1번이 1, 2, 2 들어가면 돼. 2번은 2, 1, 2. 3번은 2, 2, 1. 4번은 1, 2, 1, 1. 유제 2번은 자, 어떻게 써야 되느냐? 물 아까 썼던 거 그대로 거꾸로 적으면 돼. 그래서 뭐야? 수소하고 산소로 보내야 된다라고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가 지금 여기 원래 아까 2분의 1 붙였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더라? 여기다가 다하고 2 곱하기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탄소, 산소, 이산화탄소 당연히 뭐 했어야 돼? 탄소 적고 산소 O2 적고 이산화탄소 CO2 적어. 그리고 개수 세보니까 어때? 똑같아. 개수 안 붙였대. 수소, 염소, 염화수소 H2 그 다음에 Cl2 적어놓고 염화수소 근데 염화수소가 뭐지? 앞에 찾으면 나와. 그럼 여기는 두 개, 얘도 두 개인데 여기는 한 개니까 두 개 붙이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메테인 CH4지 산소 O2 적고 그 다음에 CO2하고 그 다음에 H2O 적어.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여기 탄소 한 개인데 여기도 탄소 한 개야. 수소가 네 개인데 여기 수소가 두 개밖에 없네. 붙여줘. 그러면 4개잖아. 이제 산소는 여기 2개인데 여기는 몇 개냐? 여기 2개에 2를 붙여서 2개. 4개네. 끝이다. 여기다 이제 이제 쭉 둘러보는데 이런 걸 적을 때 참 내가 환장할 노릇이 있잖아. 어떻게 적어라? 내가 대소문 적으면 잘해라 했지. 대소문 적으면 잘해야 된다. CO2 적는데 이렇게 적고 있으면 틀린 거야. 여기냐? 그냥 틀린 거야 이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적는 애들이 가끔씩 있어. 오 틀린 거야. 이게 그냥 틀린 거다. O2 적을 때 어떻게 해? O2 오른쪽 아래에 작게 적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적냐? 이거를 산소 자체를 너무 작게 적어서 이렇게 적는 애가 있어. 그게 틀린 거야 이거. 알겠냐? 그래서 자 이제 화학식을 적는 것도 규칙들이 있고 그 규칙대로 적어야 돼. 지 맘대로 적는 게 아니야. 알겠냐? 자 그래서 개수 맞추는 것끼리 자 이제 해야 되는데 요 개수 맞추는 거 다시 얘기하지만은 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이제 너가 집에서 몇 번의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해봐야 된다. 그거 안 해보면 이제 나중에 정말 힘들어진다라는 거 내가 여러 번 강조하지.
자, 그래서 125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우리 그 131페이지까지가 숙제가 될 거고 지금 시간이 좀 남았어. 그래서 125페이지부터 해가지고 지금 하면 돼.
자 나머지 숙제로 해오면 돼.